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왜 두 명이 화장실에 같이 갔나. 남자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가는 상황이 뭐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에드워드 진술 중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진술이 이제 이 진술인데, 자, 그알외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박지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인데 그 전에 두 편은 미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태원 살인 사건은 이제 범인이 검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다루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사건은 97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무려 방송을 4번이나 했죠. 알고 계신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은 97년도에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분이 이제 칼에 찔려서 사망하신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안에 피해자 외에 2명이 있었고,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한데 이제 서로가 범인이라고 범행의 책임을 미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 그 시간에 햄버거집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햄버거 가게가 이제 2층인데 그 아래층은 이제 주문을 하는 곳이고 위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 분과 이제 피해자 여자친구가 이제 같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분은 화장실이 급해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옆쪽에 그 테이블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그리고 그 친구들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상으로는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을 등지고 이제 앉아 있었고,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는 위치가 그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 피해자분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그 패터슨과 에드워스가 그 화장실에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화장실에 갔는지에 대한 진술도 두 사람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에 왜 같이 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에드워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터슨이 가져 화장실을요. 네?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패터슨? 네. 나랑 어차피 손을 씻으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패터슨은 에드워드가 가자고 했다. Eddie told me that he had to use bathroom and to follow him, he was going to show me something. So he stood up, then I followed him bathroom. 그래서 두 사람의 진술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누군가가 뭔가 멋진 거를 보여줄 테니까 화장실로 같이 가자, 따라와라, 이런 진술을 누군가가 했다. 그렇지만 주어는 이제 바뀌죠. 그런데 이 진술은 테이블에서도 사실 다른 목격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가기 전에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격자들의 진술 굉장히 여러 명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테이블 안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Truth or Dare이라고, Truth or Dare라고 했을 때 Truth를 택하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dare를 택하면 굉장히 하기 곤란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dare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와봐 라는 걸 시켰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거는 아무나 찔러봐라, 사람을 찔러봐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 진술이 좀 엇갈린 건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가 사람을 찔러보라고 부추기는 진술은 나왔는데 그게 그 말을 에드워드가 했다, 패터슨이 했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그날 그 사건 발생 전에 테이블에서 이 대여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은 맞다.
근데 에드워드가 패터슨을 부추겼다라고 진술한 친구도 있는가 하면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친구도 있어서 네. 좀 중요한 진술이잖아요. 그런 네. 되게 중요한 진술이죠. 네. 네. 이게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 이 여러 명의 진술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출국하고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진술을 번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좀 확인이 되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 작은 화장실에서 그때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 화장실 안에서? 그 화장실이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네. 거기가 폭이 1.45m 밖에 안 되고 길이는 2.6m 에 불과한 이제 아주 좁은 화장실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목과 뭐 배 등 굉장히 여러 차례 칼로 찔렸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 사실 그 두 사람 외에는 정확히 알기 힘든 거잖아요.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그 에드워드의 진술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에드워드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이 그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로 통해서 봤는데 패터슨이 그 양변기 칸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그 피해자 목을 칼로 찔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거울과 양변기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에드워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거울을 통해서 패터슨이 칼로 찌르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드워드가 지금 거짓말로 꾸며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목격자로서 본인이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진술하는 것과 그 장면을 거울을 통해서 봤어요 라고 진술하는 거는 사실 질적으로 다른 진술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걸 거짓말로 지어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굳이 거울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거울을 통해서 봤다라는 진술은 사실은 그렇게 목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지어내기 용이한 진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칼로 찌르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지를 현장 검증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각도에서 그 목격하는 게 가능한 걸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반면에 패터슨의 진술은 어땠냐면 패터슨도 이제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패터슨의 주장은 본인은 그 세면대 우측과 좌측 소변기 사이 벽에 서서 보고 있었는데 에드워드가 갑자기 그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주 확연히 두 사람의 진술에서 그 차이가 나는 포인트가 두 사람의 위치인데 사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혈흔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혈흔 분석에서 패터슨이 진술한 그 위치, 세면대와 좌측 그 소변기 사이에 이제 패터슨이 서 있었다면 사실 혈흔 분석 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남아있는 그 혈흔의 위치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패터슨이 그 자리에 정말 서 있었다면 그 혈흔이 그렇게 남기는 어렵다라는 게 사실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패터슨 진술이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네요. 네, 패터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이 그 혈흔 분석으로도 뒷받침이 됐죠. 두 번째가 그 양변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계속 진술하는 게 패터슨이 그 양변기 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혹은 뭐 들어가려고 했다 계속 이 진술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 피해자 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드워드는 계속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반면에 패터슨은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에드워드가 양변기 칸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나와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진술을 보면 그 양변기 칸 문을 왜 열어봤겠느냐. 그게 이제 의도가 있는 사람과 의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양변기 칸 문을 왜 열어봅니까? 결국은 범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다른 목격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기 칸 문을 열어본 거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근데 보면 에드워드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패터슨 같은 경우는 안에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의도에 대한 진술을 혼자 이제 하거든요. 범죄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행동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로지 이제 곧 범죄를 실행할 사람만이 그런 확인 절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고. 근데 이제 단순 목격자로 화장실에 따라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행 의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말로 거울을 통해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진술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지 않은 그 많지 않은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 피해자가 패터슨을 때리려고 손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패터슨도 그렇게 얘기하고 피해자가 본인한테 달려들었다. 그리고 에드워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피해자가 패터슨한테 달려들어서 패터슨이 거기에 대응을 했다. 그 문장이 거의 유일하게 주어가 바뀌지 않은 진술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 칼에 찔리고 있는 그 상태의 피해자가 두 사람 중에 누군가한테 달려든다면 누구한테 달려들까라는 거죠. 과연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자가 달려든다 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서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드는 게 자연스러울까. 뭐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대응하려고 피해자가 달려드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러운 진술이 아닐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이 진술에서는 주어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에드워드는 다시 햄버거를 먹던 테이블로 돌아오고 패터슨은 다른 화장실로 가잖아요. 그 차이가 피를 얼마나 뒤집어 썼냐의 이제 차이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옷에 이제 소량의 피가 묻어서 테이블로 돌아왔던 거고, 패터슨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얼굴, 손 거의 온몸에 이제 피를 뒤집었어요. 그 두 사람 진술에서 패터슨이 그렇게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목격자라면. 그러면 패터슨 입장에서 본인한테 그렇게 피가 많이 묻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패터슨의 설명은 그거예요. 피해자가 본인한테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걸 밀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었다. 결국 두 명 다 피해자가 패터슨한테 달려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가 달려든 것은 목격자일까 실행자일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패터슨의 진술이 좀 누가 봐도 이상하고 범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고 흉기만 소지했을 뿐이고 에드워드가 범인이다 라고 초기에 결론 내렸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미국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이 범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검찰 단계에 가면서 갑자기 이제 뒤바뀌죠. 에드워드가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패터슨은 그저 흉기 소지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기소를 했죠.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미국은 한 명으로 익명의 제보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제보전화 내용이 그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두 명이다. 에드워드와 패터슨. 그런데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패터슨이다
라는 이제 제보 전화가 걸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패터슨 같은 경우는 미 군속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군의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보를 받고 CID에서 수사를 시작했겠네요. 네. 그 수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패터슨을 불러서 그 진술을 받죠. 네. 그런데 이 초기 가장 처음 패터슨이 했던 진술 중에서 사실 눈여겨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패터슨을 조사하니까 패터슨이 자기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아는 것도 없다. 처음에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술을 중간에 번복해서 내가 그 사건과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그리고 패터슨이 처음에 이렇게 전면 부인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해서 자기는 그 칼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범행에 사용된 그 칼은 원래부터 이제 패터슨이 가지고 있던 칼이었고 결국 그날 햄버거 가게에 있던 다른 이제 많은 친구들도 모두 다 이제 하나같이 그 칼은 패터슨의 칼이 맞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초기 진술에서 패터슨이 본인이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면 부인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패터슨의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사건 관여와 그 칼의 소유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 패터슨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포인트인 거죠. 또 그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 패터슨이 했던 진술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에드워드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해 있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의 배경으로 나온 진술인데요. 근데 사실 그날 그 합석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드워드는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는 확연히 다른 진술을 또 패터슨이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초기 그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진술을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저 궁금해요. 이게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중요해요. 여러 명이 진술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 패터슨이 자기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고 자기한테 의했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진술이 있고 네. 또 다른 친구는 그 한국인 남자가 자기를 봐서 자기와 에드워드가 그 남자를 따라가서 찔렀다고 패터슨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국인 남자가 자기를 봐서. 아, 자기를 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은 사실 범행 동기가 없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피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봤다. 이것도 사실 범죄자의 뭐 핑계긴 한데 그 진술이 범행 동기로서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패터슨이 이제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번복을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주장을 한 내용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네. 이제 범인은 에드워드다. 범행 직후에 이제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 그 행동상의 어떤 특이한 점을 보면 사건이 있고 나서 목격자들 진술이 그 햄버거를 먹던 테이블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테이블로 돌아오자마자 에드워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위로. 그래서 이 진술이 사실은 이게 범인이 2명인지 1명인지 우리가 찔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20년 동안 이 진술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2명이 칼을 바꿔가면서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결국은 실행한 것은 1명이지만 이 에드워드가 말한 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사실 20년 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 그러면 그 사건 당시에
수사가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됐더라면 혹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더라면 이 사건이 좀 초기에 잡힐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이 서로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어쨌든 두 사람이 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기소를 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결국 한 사람만 살인죄로 기소가 됐을 때와 두 사람이 다 기소가 됐을 때 아마 진술하는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한 사람만 살인죄로 기소됐을 때보다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초기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의 진술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때 많이 좀 다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초기 진술이 항상 네. 이제 언제나 중요한데 이제 검찰 단계에 가서 그런 초기 진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처리가 진행됐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아쉽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을 총 4회 방송을 했고 처음에 패터슨은 그 뭐 흉기 소지를 한 혐의 등으로 해서 1년 6개월형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20년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죠. 무죄 취지로. 그럼 이제 범인이 없는 상태 그때 이제 첫 방송을 했던 거고 또 2009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기소 중지를 하면서 그때 또 한 번 이제 방송을 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사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패터슨을 찾아서 인터뷰까지 했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줬던 순간일 수도 있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 무려 10년, 20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언론에서 그 역할을 사실 너무나 쉽게 했던 그런 장면이 사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공분이 들끓었던 시점이죠, 그때가. 패터슨의 재판에서 패터슨도 20년 형을 받았지만 그 재판에서 에드워드도 그 살인, 교사와 방조의 공범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물론 그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는 이미 살인죄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보면 아니 처음부터 패터슨이 범인인 게 확실한데 왜 20년을 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두 사람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태원 살인사건, 해결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제 미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또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현재 미제인으로 있는 사건들이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어떤 사건을 찾아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